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과 모욕, 남편의 수상한 통화와 낯선 향. 오늘은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엮여 손찌검까지 번졌습니다. 주방 바닥엔 깨진 접시가 널리고 제 마음엔 깊고 날카로운 금이 갔습니다. 새벽마다 현관 키패드가 울리면 저는 잠에서가 아니라 경계에서 깨어납니다. 냄비 뚜껑은 먼저 열리고 장판 모서리는 꼭 들춰집니다. 제 살림이 틀렸다는 말은 곧 제 인생이 틀렸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춘 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디 남편의 사회생활을 알려 해. 말하면 알아. 됐고 밥이나 해. 기숙사에 있는 아들은 이 집의 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손등에 생긴 선명한 자국은 이 사정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도망치면 편할까요? 맞서면 더 크게 부서질까요? 법과 가족, 체면과 생존 사이에서 저는 지금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묻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끊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게 큰 용기가 됩니다. 새벽 5시 50분, 현관 키패드가 띠리링 소리를 내며 한번 울리고 문이 미세하게 밀렸습니다. 정미 씨는 잠에서가 아니라 경계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미 몸이 그 소리에 반응하도록 학습되어 있었거든요. 침대 시계의 야광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시간이면 틀림없이 68세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미 씨는 서둘러 잠옷을 추리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부엌에서 이미 수도꼭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들어오셔서 부엌으로 직진한 것입니다. 정미 씨가 부엌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계셨습니다. 어젯밤에 끓여둔 미역국 냄새를 코를 바짝 대고 맡아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서 장판 모서리를 손으로 들춰보고 식탁 위 수저들을 자로 잰 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인사에 답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봤습니다. 김치통을 열어서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뒤적거렸습니다. 살림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기본이 안 돼 있다. 말씀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방금 닦아놓은 곳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살림이 틀렸다는 말은 곧 정미 씨의 인생이 틀렸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싱크대 및 수납장을 열어서 휴지 롤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세제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지, 쓰레기 봉투는 충분한지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정미 씨는 시어머니의 검사를 받으며 어젯밤까지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분명히 11시까지 청소를 했었는데 아침이 되니 모든 게 다시 더러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조명 아래에서 정미 씨는 깨끗이 말린 접시들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실로 이동해서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텔레비전 뒤쪽 먼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리모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쿠션 사이사이에 부스러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45세 남편 창수 씨는 소음에 잠깐 안방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아내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춘 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자. 나 지금 나가봐야 한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개입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시어머니의 지적보다 더 서글펐습니다. 22세 아들 진우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로
노량진 기숙학원에 있어서 오늘도 이 집의 새벽 풍경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한 번도 하소연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마치 체점관의 검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안방까지, 화장실에서 베란다까지 구석구석 누락 없이 살펴봤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 물때를 확인하고 세탁기 필터까지 뽑아서 먼지를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변기 뒤쪽까지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샤워부스 타일 사이사이도 손가락으로 긁어봤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물 얼룩이 있는지, 칫솔 꽂이는 깨끗한지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시집 사람이 조용해야 집안이 편안하다. 말수가 늘었다. 네, 죄송합니다. 정미 씨는 그럴 수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참고 견디면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도 남편의 무관심도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베란다로 나가서 빨래 건조대까지 확인했습니다. 행주들이 제대로 널려 있는지, 화분들 물은 언제 줬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신발장까지 열어서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정리를 다시 하시면서 김치통을 옮기는 정미 씨의 손을 세게 치셨던 것입니다. 손이 느리다는 이유였지만 그 순간 정미 씨의 손등에는 선명한 빨간 자국이 남았습니다. 닦여 나가는 건 물 자국이 아니라 정미 씨의 체면과 체력 같았습니다. 통증은 금세 가셨지만 자국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는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눈치와 체면으로 덮던 것들이 한꺼번에 삐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시간 반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검사한 후 별다른 인사 없이 나가셨습니다. 오후에 또 올 테니까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정미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손등의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냄비 뚜껑보다 먼저 열린 건 정미 씨 인내의 뚜껑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정미 씨는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재방문을 대비해 주변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가 저녁 준비를 하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후에 또 온다고 했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곧바로 싱크대로 가서 손가락을 대어 물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미 씨가 설거지를 하다가 흘린 작은 물방울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크게 혀를 찼습니다. 이것 봐. 또 바닥에 물 흘려놨네. 아침에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조용해야지.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면 어떡해. 그 말이 다시 정미 씨의 목을 조였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조용해야 한다는 말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미 씨는 서둘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닦을게요. 바로 닦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흘리지 말아야지.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런 기본도 모르고. 그때 남편 창수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정미 씨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시어머니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마 오셨네. 정미야, 저녁 준비됐어? 여보, 잠깐. 오늘 늦으셨는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면 다툼이 될 걸 알면서도 오늘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묻지 않으면 자신이 미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추며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남편의 사회생활을 알려 해. 말하면 알아. 됐고 밥이나 해. 그 말은 상위의 국보다 뜨겁게 끓어올라 정미 씨의 속을 댄 후 오래 식지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과격하게 반응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난리니? 내 아들이 가장인데 가장 말은 잘 들어야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아들 편을 들며 정미 씨를 질책했습니다. 정미 씨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두 사람에게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입니다. 사정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미 씨는 용기를 내어 반박해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쌓인 스트레스와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겹치면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사정은 어른에게 묻는 게 아니다. 내가 조용하면 다 편하다. 엄마 말씀이 맞아. 정미야, 너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들자 정미 씨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정미 씨가 차린 상차림의 작은 흠까지도 큰 잘못처럼 확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찬 봐. 시금치 나물에 참기름도 제대로 안 들어갔네. 이걸 밥상에 올리려고 했어. 제가 다시 묻히겠습니다. 다시 묻히기는 이미 망친 걸 어떻게 고쳐. 우리 창수가 이런 밥상을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된장찌개 맛까지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찌개는 또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 그러게, 정미야. 요즘 요리 실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남편까지 가세하자 정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른 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진짜 말이 안 돼. 시어머니는 이제 식탁을 돌아다니며 반찬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너무 시다. 계란말이는 탔다. 심지어 밥까지도 설익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미야, 엄마 말씀 들어. 나도 요즘 집에서 밥 먹기가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 씨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으니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20년 동안 뭘 했다고 그래. 이 모양으로 살면서 20년을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정미 씨는 조용히 하자는 손짓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야. 버릇없이. 집안 공기는 얇은 얼음처럼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관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내가 내 아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놔서 이 모양인데 그만이야. 정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손찌검으로 넘어가는 선을 누가 먼저 넘을지 정미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 선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저녁상을 둘러싼 언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시어머니가 정미 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정미 씨가 들고 있던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 위로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정미 씨의 손등에 다시 뜨거운 자국이 번졌습니다. 이것 봐. 또 그릇을 깨뜨렸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아파요. 뜨거워요. 정미 씨는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아프기는 그릇값이 얼마인데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고 시어머니가 정미 씨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정미 씨는 균형을 잃고 무릎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다잡고 주변을 보니 뒤집힌 젓가락과 흩어진 김치 조각들이 오늘 저녁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쳤잖아요. 너무해. 내 아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너무한다고. 장수 씨가 뒤늦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앉아있는 정미 씨를 내려다보며 더욱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른 말에 말대꾸를 하다니 버릇을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니. 저는 그냥 아프다고 한 것뿐인데요. 정미 씨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고 몸을 세웠습니다. 손등에는 빨간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무릎도 바닥에 부딪혀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이 상황 다 내가 만든 거다. 울면 해결되냐. 남편마저 자신을 비난하자 정미 씨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가겠습니다. 정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관까지 걸어 나가는 동안 발밑 장판이 딱딱하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부서지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라. 남편의 차가운 대답에 정미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가서라도 생각 좀 고쳐오렴.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정미 씨는 현관에서 외투를 집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빈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어머니가 열던 그 문을 오늘은 정미 씨가 먼저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저녁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집 안의 냉랭한 분위기보다는 나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느린 도착음이 간신히 정미 씨의 심장 박동을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파랗게 식은 빛, 울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편이 되어가려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아직도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고 밤 공기가 정미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정미 씨는 아파트 앞 편의점 불빛 아래로 발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정미 씨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기분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어울리면 집안일 소홀해진다고 해서 하나둘 정리했었거든요. 공기는 자유가 아니라 공허였고 그 공허가 오히려 정미 씨의 등을 밀었습니다. 도망으로 끝낼 순 없다. 정미 씨는 길모퉁이에서 숨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이 1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카드도 있었지만 사용하면 남편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찜질방에서라도 하룻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으로 가는 길에 정미 씨는 문득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노량진 기숙학원에 있는 아들 진우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힘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 씨는 결국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정미 씨는 따뜻한 캔커피를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등에 화상 자국을 덮었지만 마음의 금은 덮이지 않았습니다. 11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집 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말들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정미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아들 진우의 이름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진우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다치진 않았어요. 진우의 첫 마디는 안부가 아니라 정미 씨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들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엄마였는데 오늘은 그 가면을 벗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진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정미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사실을 꺼냈습니다. 괜찮은 척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네요. 정미 씨는 새벽마다 열리는 현관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살림 검사가 모욕으로 바뀌어간 과정, 오늘 생긴 화상 자국, 남편 셔츠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자신이 둔해진 게 아니라는 직감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말이 중간중간 끊겼지만 진우는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람,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단단하게 굳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엄마의 고통을 몰랐다는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며느리의 숙명인 줄 알았어. 숙명이 아니에요. 엄마,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법률 지식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는 그 소리가 낯설면서도 참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해치는 변명이 되어 있었음을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오늘 일시, 장소, 목격 가능 사람, 기록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요. 진우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배운 수사 기법을 적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정미 씨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2년 전 낳은 아들이 이제 자신을 지켜줄 만큼 든든해진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엄마 혼자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합니다. 진우의 말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 아들이 아니라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찜질방이나 모텔이라도 좋으니까요. 돈이 많지 않아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진우는 즉석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손등 화상, 무릎 상처, 모든 걸 날짜와 시간 표시해서요. 왜 사진을? 증거예요. 엄마,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정미 씨는 아들의 체계적인 접근에 놀랐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학원 빠지고 집에 갈게요. 아빠랑 할머니 상황 파악부터 해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는 손자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0년 동안 엄마가 자신을 지켜줬으니 이제는 자신이 엄마를 지킬 차례라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진우의 결론은 짧았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런 말이었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혼자 견뎌내셨으니까 이제는 저와 함께 해결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정미 씨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한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30분 후 진우가 보내준 돈으로 정미 씨는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의 말대로 화상 자국과 무릎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정미 씨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끊자마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첫 줄에는 증거 확보가 적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찜질방에 있는 정미 씨에게 먼저 자신이 다친 손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화상 자국의 크기와 색깔, 상처가 생긴 시간과 장소, 그 전후 상황을 자세한 메모로 보강했습니다. 엄마, 병원부터 가세요. 진단서 받으셔야 해요. 이런 걸로 병원까지 가야 할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절차 안에서 나중에 뒤집히지 않게 하자. 다음 날 오전, 정미 씨는 진우의 지시대로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진료를 받고 화상2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정에서 이런 화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봤지만 정미 씨는 요리하다가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기록은 감정보다 오래가고 감정보다 강하게 말해준다는 걸 정미 씨는 그때 배웠습니다. 진우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증거 수집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급해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기록부터 하겠습니다. 진우는 집에 돌아가서 어젯밤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자주 쓰던 물건의 위치를 그대로 두고 깨진 그릇 조각과 국물이 흘린 장판 자국을 세심하게 촬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사용하던 현관 출입 기록은 관리실을 통해 정식으로 확인 요청을 넣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에게는 가족 간 오해가 있어서 출입 시간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출입 기록을 보니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새벽 6시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A심은 종이장이고 증거는 벽돌입니다. 우리는 벽을 쌓아요. 진우는 말끝마다 절차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건 단 하나도 하지 말자고, 나중에 자신들을 해칠 빌미를 남기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적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진우는 정미 씨의 휴대전화에서 가족 공유, 캘린더,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의 시간을 대조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찍힌 영수증과 반대 방향의 이동 기록, 심야, 시간대 통화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진우는 그 패턴을 따라 이동 동선을 지도에 표시했고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가 반복되는 걸 찾아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경에 회사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정미 씨가 모르는 채로 남편의 퇴근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학원을 빠지고 아버지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방향을 바꾼 차가 멈춘 곳은 주택가, 골목의 숙박업소 근처였습니다. 진우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관찰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위치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편이 누구와 어디로 들어가고 몇 시에 나왔는지를 기록했습니다. 40대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2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시간과 함께 메모했습니다.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영수증을 거부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든 상황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 기록 분석이었습니다. 진우는 정미 씨의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을 추렸습니다. 짧고 자주, 특정 시간대에 걸려온 그 번호들이 수상했습니다. 진우는 통신사 상담을 통해 합법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이 가족 앞에서 켜지는 순간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엄마, 탄탄하게 가야 해요. 그 말이 정미 씨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성급하게 추궁했다가 오히려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진우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증인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경비 아저씨, 그리고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이웃의 출입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경비실에 가서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키려 한다. 혹시 기억나는 것만 도와달라. 그 말 끝이 났고 단정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이미 어른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 할머니 맞다. 매일 새벽에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욕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린다는 이웃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벽이 완성되면 저는 그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말해요. 엄마가 오늘 겪은 모든 말을 증거와 함께. 진우는 일주일 동안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출입 기록, 폭언에 대한 이웃 증언, 정미 씨의 상해 진단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외도 정황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수사, 기법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한 결과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그들은 벽돌을 쌓아 올린 증거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응급실 진단서, 출입기록 확인 접수증, 사진, 인화본, 시간대별 메모, 반복 동선을 표시한 지도까지 말보다 조용한 증거들이 먼저 앉았습니다. 정미 씨는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고, 대신 순서대로 말하겠다고 마음을 묶었습니다. 진우는 회의처럼 진행 순서를 짚었습니다. 선언, 증거 제시, 역전, 침묵의 3초. 말의 기세를 줄이고 사실의 무게를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기대 앉았고 남편 창수 씨는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춘 채 문가에 섰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보다 기록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정미 씨가 주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신체 손상 관련 진단서와 촬영 기록입니다. 둘째, 출입 기록 확인 접수증입니다. 첫 장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미 씨의 손등 화상 자국, 바닥 장판의 물결 자국, 깨진 그릇의 파편들이 날짜와 시간, 스탬프와 함께 선명하게 인화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장은 시간표였습니다. 새벽 무단 출입이 의심되는 시각과 응급실 접수 시각, 그리고 그 시간에 공백으로 남은 통화 목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구나. 시어머니가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진우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셋째, 특정 요일의 이동 동선 정리입니다. 공개된 공간에서만 관찰했고 불법은 없습니다. 셋째 장은 동선 지도였습니다.
장수 씨의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에 반복된 이동 경로가 얇은 펜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패턴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늦을 때도 있다.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야. 사생활 좀 둘 수 없냐. 장수 씨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말이 오르내려도 종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오늘의 결론을 꺼냈습니다. 예고 없이 문이 열리면 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약속 지켜주세요. 그 문장은 소란을 만들지 않았지만 집안의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가족들에게 요구 사항을 말해본 적 없던 정미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어른 드나드는 걸 막겠다는 거니 내가 너무 예민하다. 시어머니가 반발했지만 정미 씨는 당당했습니다. 새벽 방문은 힘듭니다. 낮 시간에 오실 땐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 앞에서 벨 한 번만 먼저 눌러주세요. 제가 열 때 들어와 주세요. 정미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이 모두의 공간이라면 서로의 경계는 말이 아니라 절차로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일과 손대는 일은 여기서 끝내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미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규칙들을 제시했습니다. 부탁과 통보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예외와 관례로 흐려진 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킬 약속을 같이 정하고 싶습니다. 진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연락 습관은 가족 회의 때 서로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법률 자문을 받겠습니다. 장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도 증거가 있다는 걸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지만 정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동의하시면 여기 간단히 사인해 주세요. 회의는 이어졌습니다. 출입 원칙, 연락 습관, 폭언 신체 접촉 금지, 합의 불성립 시 법률 자문 전환까지. 조항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종이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말은 흐르고 종이는 남는다는 걸 정미 씨는 지난 20년으로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기세로 누르던 밤을 규칙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난이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3초가 길게 늘어나는 사이 정미 씨는 손에 든 펜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설득보다 표기를, 감정보다 확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미 씨의 입에서 정중하지만 분명한 문장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창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정미 씨의 요구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서류에 서명했지만 표정은 못마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소리는 줄었지만 정미 씨의 호흡은 더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 뿌듯했습니다. 진우가 주문한 작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도어락과 작은 문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정미 씨의 이름이 아니라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락받고 들어오세요. 과장이 아니라 부탁의 문장으로 새겨진 경계였습니다. 정미 씨는 그 문장을 현관에 붙일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안의 권력축이 말해서 절차로 이동하면서 정미 씨는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사이다의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과 대신 회피가 시작되자 정미 씨는 상담실 예약과 함께 문패를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구청 상담실의 낮은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이 놓였습니다. 어제 거실에서 꺼냈던 종이들이 다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상담사는 말보다 체크박스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정미 씨는 호흡을 고르고 어제처럼 순서대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예약 시간에 맞춰 문이 열리자 남편 창수 씨와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정숙이 방안을 덮었습니다. 어젯밤 메시지로 상담받자고 보낸 정미 씨의 말에 마지못해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사과의 말은 있었지만 어젯밤 카톡 메시지의 빈칸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있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고칠 건지는 없었거든요. 오늘은 설득보다 표기, 감정보다 확인, 관계보다 경계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옆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선언, 증거, 약속, 침묵의 3초. 그 말이 어젯밤처럼 정미 씨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내가 과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면 안 되냐. 창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구체적인 약속을 적기로 했습니다. 사과는 감사해요. 다만 당분간은 생활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정미 씨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체면이 있지. 집안일이 밖으로 새면 못 쓴다.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정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알지만 다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예고 없는 방문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상담사는 정미 씨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셋을 번갈아 보며 최소한의 약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외도라고 몰아가지는 마라. 업무상 만난 거다. 창수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진우가 준비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반복된 요일과 시간, 같은 업소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정리하시죠. 진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만 제시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객관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가 어렵다. 회사 문제가 걸려 있다. 창수 씨가 회피하려 했지만 정미 씨는 단단했습니다. 일은 존중해요. 대신 집에서의 약속부터 지켜주세요. 정미 씨는 남편의 외도 문제를 당장 따지기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생활 규칙부터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따지니 버릇이 그렇구나. 시어머니가 또다시 정미 씨를 비난했지만 정미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면 문 열겠습니다. 약속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금지, 폭언 신체 접촉 금지, 연락 습관 확인, 합의가 어려우면 법률 자문. 문장들은 짧았지만 그 사이에 정미 씨가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결국 따로 지내자는 거냐? 창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건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당분간은 떨어져 지낼게요. 약속과 기록을 갖추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정미 씨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정미 씨는 가방에서 작은 문패를 꺼냈습니다. 허락받고 들어오세요. 손끝으로 글자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다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오늘 집 문 앞에 붙일 생각을 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경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정미 씨는 진우와 함께 드라이버로 문패를 달았습니다. 딱 하고 나사를 받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정미 씨 안에서는 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새로 열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이 집에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는 표시가 생긴 것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정미 씨는 스스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자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거리를 둔다는 것. 눈을 감아버리던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 내일을 살 준비를 하는 오늘의 자신이라는 것. 그 확인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수 씨와 시어머니는 상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였고 거부할 명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약속서에 서명했지만 진심으로 변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기록으로 관계를 재정해야 할 것이니까요. 상대방이 바뀌지 않더라도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문패를 단 밤, 정미 씨는 마지막 상자를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은 자신과 아들이 함께 차리는 첫 아침입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부엌에서 물 끓는 작은 소리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어젯밤 바로 씻어 말려 두었습니다. 반복되던 소음, 대신 익숙하지 않은 고요가 집을 채웠습니다. 정미 씨는 그 고요를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고요가 우리 집의 첫 규칙이니까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키패드 소리에 깨어났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현관을 열어보니 문패가 잘 붙어 있었습니다. 허락받고 들어오세요. 어제는 방어처럼 느껴졌던 문장이 오늘은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벨 옆에 작은 초인종 스티커를 붙이며 정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되 세상과 연결되어 있겠다. 부엌 창으로 아침 햇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정미 씨는 쌀을 씻고 진우는 달력을 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의료 기록 사본 정리, 주소 변경, 상담 일정 확인, 그리고 저녁에 작은 화분 사오기. 엄마, 오늘은 제가 아침 맡을게요. 밥 씻어 둘게요. 진우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2년 동안 엄마가 혼자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같이 하자. 우리 집은 이제 우리 둘이 규칙을 만들자. 정미 씨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력에 네모칸이 하나씩 채워질수록 어제의 상처는 글자 속으로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습니다. 장수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짧은 문장이 도착했지만 정미 씨는 급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대화는 이제 시간과 말의 순서를 존중하기로 했으니까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정리하고 싶다. 장수 씨의 메시지는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상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려는 시도인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는 숨을 고르고 문장 몇 개를 지웠다 고쳤으며 자신의 마음의 속도를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서류로 보내주세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오늘의 약속을 지키는 말만 남겼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는 시도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모든 소통을 공식적인 절차로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엄마를 지키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삶을 시작하자. 정미 씨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22년 전 아들을 낳았을 때는 자신이 지켜줘야 할 존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방으로 번졌고 작은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차렸던 밥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미 씨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버티는 법만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지키는 법을 배우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지키는 법 위에 사랑하는 법을 다시 올릴 수 있기를요. 저녁에 정미 씨와 진우는 함께 화원에 갔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골라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화분을 문패 아래에 놓으면서 정미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집은 그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정미 씨는 조용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규칙들을 쌓아가면서
자신만의 평온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47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정미 씨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패 아래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오늘 물을 준 만큼 내일 잎이 더 반짝일 거라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마다 무단 침입하는 시어머니, 아내를 지키지 않는 남편,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엄마. 하지만 든든한 아들이 있었기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약속과 기록으로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영상이 끝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남편의 외도,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엄마. 하지만 든든한 아들이 있었기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